오늘은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 안에 숨어있던 어떤 상처가 슬그머니 얼굴을 내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겠죠? 우리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양원의 양철북TV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지인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사람들 보기에 아주 괜찮은 친구였다고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여자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이별을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너보다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계속 너를 잡아두는 건 내가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는 그 말을 하고 나서도 너무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의 반응은 에이, 헤어지고 싶으니까 괜히 저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지인의 말로는 그 친구는 정말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는 청년이었는데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불안과 열등감이 있었길래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지 못했을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그걸 누가 정하지? 내가 정하나요? 상대가 정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친구는 스스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결론 내렸죠. 근데 사실 부족하다, 충분하다라는 건 내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느끼고 판단할 일이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난 너한테 부족한 사람이었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게 정말 상대를 위한 배려였을까요? 아니면 내 안에 불안이 만든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가 아니었을까요? 덴마크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상태를 두고 불안은 가능성의 어머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불안이란 사실 앞으로 나가기 직전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더 사랑하고 싶다, 더 주고 싶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이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면 어떡하지?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으로 불러오죠. 불안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될지 모르는 가능성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에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을 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페달에 발을 올리고 땅에서 두 발을 떼야 하는 순간이 오면 마음속에 불안이 확 올라옵니다. 혹시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 불안 때문에 자꾸 다시 발을 땅에 내딛게 되죠. 사실 우리 삶도 그래요. 앞으로 나아가려면 잠시 땅을 딛지 않는 순간이 필요하잖아요. 발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순간 우리는 가장 무섭고 가장 불안해합니다. 그 대학생도 사실은 더 깊은 사랑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 앞에서 마음속 불안이 너무 커져 버린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지 못한 거죠. 하늘을 나는 새도 나뭇가지에 앉아 있을 때는 나뭇가지가 부러질까 봐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는 나뭇가지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날개를 믿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할까 봐, 상처 줄까 봐, 나 때문에 망가질까 봐 그런 불안감에 마실 때가 많죠. 하지만 중요한 건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날개를 믿어야 해요. 결국 날아오르게 하는 건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으며 균형을 잡아가는 겁니다. 톨스토이도 자신의 일기장에 나는 사랑받기엔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글을 수도 없이 써내려갔대요. 그 위대한 작가도 사실은 사랑 앞에서 우리와 똑같이 불안해했어요.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다 보면 어느 날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게 되듯이 우리도 그래요. 비틀거리고 주춤대다가 두려움에 멈춰서기도 하지만 그 불안과 무력감은 여러분이 멈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마음이 긴장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그 대학생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 친구는 여자친구에게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라고 했죠. 여기서 더 좋은 사람이라는 건 도대체 누구 기준일까요? 그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남자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철학자이자 정신분석가인 라캉은 우리의 욕망은 사실 대부분 타인의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저 정도는 돼야 해 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바랬던 모습이나 사회가 인정해주는 스펙 또는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일까요? 혹 여러분은 타인이 욕망했던 것을 내 욕망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대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그 멋진 남자가 아니야. 나한테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야. 그건 사실 여자친구가 내린 평가가 아니었어요. 본인 스스로 타인이 세운 기준을 그냥 내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 가치를 깎아내린 거예요. 라캉은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시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니체는 이렇게 말했죠.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세울 수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두려워해요. 나는 부족해.
나는 실패했어. 그래서 애써 괜찮은 척,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존심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니체는 무너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세울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만든 애플에서 쫓겨난 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무너짐 덕분에 넥스트와 픽사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돌아와서 결국 세상을 바꿔버렸죠. 베토벤도 마찬가지였어요. 음악가에게 청력을 잃었다는 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무너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절망 위에서 운명과 합창 같은 불멸의 교향곡이 태어난 거죠. 어쩌면 그 무너짐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그 장대한 음악을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래요. 잘 나가던 일본어 강사를 그만두고 직접 일본어 학원을 차렸지만 오픈한 지 10개월 만에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땐 정말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아마 이 기분은 망해본 사람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실패와 무너짐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지금의 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대학생도 사실은 여자친구 앞에서 내가 부족해서 너의 곁을 떠나는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나는 너 앞에서 너무 작아 보여서 무섭고 두려워 라고 고백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렇게 솔직하게 무너졌다면 그 무너짐 위에 둘만의 새로운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도 너무 완전하려고만 하다가 우리 삶에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에서 꽃이 피어날 것이다. 결국 실패나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우리 삶이 더 크게 자라기 위해 꼭 한 번은 지나야 하는 길목인지도 몰라요. 강호동 씨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인생에는 성공과 과정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도 끝까지 살아내며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들만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영상이 끝나면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세요. 나는 어디서 무너지고 있지? 그 무너짐 뒤에 나는 무엇을 다시 세우고 싶은 걸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는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뭔 줄 알아? 뭔데? 애매한 재능. 너 네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태준아, 사막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꽃이 핀데 환상적으로. 난 네가 사막 같다. 아직 비가 안 왔을 뿐이지. 네가 나 인정해주는 반만이라도 네 자신을 좀 인정해줘 봐. 그러면 진작에 뭐가 돼도 됐을 텐데.